근데 잘못한 건 뭐냐? 네. 구태들을 그대로 공천한 거예요. 올드 패션한 사람, 시대착오적인 약간 한물 간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민주당이 데리고 가서 공천을 준 거죠. 1호 공약이 여관 놓고 2호 공약이 이스라엘 요즘화였습니다. 네. 또 박형준 시장 쪽에서는 1호 공약은 공식적인 아니다. 지금 와서 그러잖아요. 라고 1호 이제 공약이 그러니까 아예 이번에 그 지원도 안 했죠. 네네. 그래서 조건 자체가 안 됐죠 사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이것도 날라간 거죠 그러면. 현실성 지금 얘기하는 네네. 자기 임기 안에 가능한 얘기인가? 뭐 1호 공약이랑은 되게 공세 같고요. 어반루프는 하이퍼 튜브 기반에서 꼭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한 300km 고속 전철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럴 거면 하이퍼루프를 들먹일 필요가 없잖아요. KTX 연장하면 되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2호가 이스라엘 요즘화인데 지금 이게 실체가 없습니다 사실. 야 월드스 감히 이러면서 이제 법적으로 고소를 해버렸어. 그 부분은 지금 잠깐 설명. 그래서 이거는 언론 제가 할 얘기 아니다. 우리 박형준 시장님이 좀 우리 윤석열 정부하고 비슷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지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이어서 바로 갈게요. 지금 어쨌든 최근에 이제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으로 이제 원외 위원장으로 이제 서은숙 위원장님이 이제 시당 위원장이 됐는데 그 사실은 원외라는 게 참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원내에 있어도 뭐 이렇게 참 힘받기가 이게 만만치 않은데 원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많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은숙 시당위원장이 중앙부대까지는 못 가고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모르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아주 대단하고 독한 사람이에요. 7년 동안 원내 국회의원들 우리 당 시당위원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7년 만에 지금 원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내가 힘이 실리겠나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당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계속 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어땠냐면 2020 총선 졌죠. 김영춘 우리 후보에서 보궐선거 시장 보궐선거 졌죠. 그리고 요번에 대선 졌죠. 또 지방선거 또 졌죠. 국회의원이 우리 시당위원장 하면서 사연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원들하고 대의원들은 진짜 실력 있고 시당을 바로 세우고 당원들하고 소통하면서 부산시당의 정치력을 키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서 아마 서은숙 시당위원장이 이번에 됐던 거고요. 지금 뭐 기대 이런 것보다는 지금 방금 말했던 뭐 가덕신고항 문제부터 어쨌든 큰 건들을 중앙하고 소통을 해서 이거를 이겨내고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수도권의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다 민주당 몰려있단 말이에요. 몰려있는데 그 큰 국책 사뿐만 아니라 이런 큰 이슈들을 가게할 수 있겠냐. 잠깐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요. 시당의 영향력은 뭐 정치권은 다 할 건데요. 이미 그래서 당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가덕신공항 문제로 회의를 찾기로 이미 그렇게 잡아놓고 회의만 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회의를 해야 또 추진하고 작전 짤까지. 그 우리 이현주 의원님이 지금 원외지만 영향력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이. 오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PK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옛날에 이렇게 완전히 보수, 그래서 항상 보수만 찍던 분위기에서 조금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힘으로 확 갔다가 또 민주당으로 확 갔다가 또 이렇게 확 갔다가 좀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죠? 특히 지방선거의 추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은 좀 약간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한 번 이제 지난 이제 지방선거 때 이번 말고 지난번 4년 전에 그때 민주당으로 확 쏠렸을 때 그때 이제 대통령 선거 직후죠. 네. 그때 그러면 왜 부산 시민들이 민주당으로 확 쏠렸을까? 국민들이 민주당을 높게 평가하는지 그건 제가 잘 아니까 보수 정당이 계속 부산을 했는데 뭐 하는 게 없는 거야. 응? 이게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기득권화돼 있고 부패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물론 북한 그렇죠. 이벤트가 있었죠. 그 이벤트도 있었죠. 그렇지만 거기 플러스 이제 민주당이 PK 지역에서는 기득권에 도전하는 참신한 세력이었던 거죠. 근데 잘못한 건 뭐냐? 네. 공천을 할 때 구태들을 그대로 공천한 거예요. 다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일일이 다 모르니까. 예를 들면 오거돈 시장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오거돈 시장은 이 보수 쪽에 있던 사람이고요. 보수 쪽에서도 볼 때
조금 죄송한 얘기인데 저 같은 사람들이 네네. 볼 때는 좀 약간은 올드 패션한 사람, 시대착오적인 약간 한물 간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민주당이 데리고 가서 공천을 준 거죠. 어쩌면 그렇게 해서 더 당선은 쉬웠는지 모르겠으나 그 이후에 벌어지는 행태들, 오거돈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계속하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PK 지역민들이 기대했던 어떤 참신함과 개혁성 그리고 뭔가 패기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그럴 바에야 그냥 오리지널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오 시장 같은 경우는 공천을 그 사람 한 것도 잘못이지만 공천 과정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쟁쟁한 경쟁자가 있었는데 인위적으로 단독 공천을 갔어요. 근데 김영춘 같은 분은 막 못모게 하고 삼철의 영향이 컸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고 난 뒤에 오 시장이 일을 잘해서 문제인데 일을 굉장히 못했어요. 그리고 사고도 쳤죠. 우리 당에서 요즘은 이제 공감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한 번도 우리가 제대로 부산 시민들한테 반성하는 정치적 일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어요. 자기 반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우리가 지방선거 때 패배한 거는 우리가 행위에 비해서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그런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대로 된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한다고 봐야죠. 말하면 끝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과연 지금 시장은 어떠냐 이거지. 그래서 지금 벌써 벌써 500일이 됐네요. 꽤 되셨네 이제. 예, 딴 것보다 이제 선거 때 제일 큰 1호 공약, 2호 공약이 이제 1호 공약이 어반루프, 2호 공약이 이스라엘 요즈마였습니다. 네. 이제 주자였는데 일단은 그 우리 기자님 네. 지금 상당히 여기에 대한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고 정책이 없다고 봐야죠. 뭐 사실 어반루프 같은 경우에는 1호 공약이라고 언론들이 표현하지만 또 곽형준 시장 쪽에서는 1호 공약은 공식적인 아니다. 지금 와서 그러잖아. 그럼 이제 1호 공약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어반루프 같은 경우에는 하이프루프의 이제 도심 버전이어가지고 네. 가덕 신공항에서 북항 그 다음에 기장을 잇는 시속 한 200km 정도의 열차죠. 네. 나는 더 놀랬던 게 그래도 제일 먼저 국비 사업에 지원을 할 줄 알았는데 아예 이번에 그 지원도 안 했죠. 네네. 그래서 조건 자체가 안 됐죠 사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이것도 날라간 거죠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호가 이스라엘 요즈마인데 그거는 지금 투자가 지금 요즈마에서 된 게 있나요? 아니죠. 그 선거 공약이었던 1조 2천억 원 규모의 그러니까. 뭐 글로벌 창업 펀드인데 지금 이게 실체가 없습니다 사실. 원래는 2020년 말까지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쵸. 전혀 네. 2022년부터 해서 그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이제 마지막 년에 하려나? 어반루프 관련돼서는요. 네. 뭐 1호 공약 아니라는 건 되게 공색하고요. 왜 별도로 보고회까지 그러니까. 마련해가지고 그때 브리핑했던 거 기억나고요. 얼마 전에 국토부 하이브튜브 실정사업 공모했는데 그렇죠. 아예 공모에 응하지 공모에 안 않았어요. 했죠. 경남 오히려- 하마. 오히려 다른 데가 공모를 해서 나 깜짝 놀랐어요. 아예 지원 자체를 안 했더라고요 공모 사업. 예, 경남 하만하고 전북 새만금, 그 충남 이 세 군데는 지금 공모를 했는데 아예 공모를 안 했어요. 근데 더 재밌는 지점은요. 시의 담당 국장이 왜 공모 안 했냐 하니까요. 어반루프는 하이퍼튜브 기반해서 꼭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뭐 어디 보도 나왔어요. 보도 나왔어요. 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이현주 의원님과 경선할 당시에 2021년 3월달에 본인 입으로 신기술, 하이퍼루프 기술을 그렇죠. 부산이 선도기업을 선도도시 만들겠다고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엉망진창이 된 상태고 본인들이 했던 이야기를 본인들이 또 지금 완전 뒤집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현주 의원님 그 당시는 그거 들으면서 말이 된다 생각하셨어요? 어땠어요? 듣고 싶고. 아니 뭐 제가 그때 뭐라고 정확하게 말했는지는 이제 제가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걸요. 그리고 이제 부정적으로 아마 네. 비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현실성 이 시간적인 그걸로 봤을 때 네. 지금 얘기하는 네, 자기 네. 임기 안에 가능한 얘기인가?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 차원에서 이제 약간 시범적으로 이렇게 그런 어떤 그걸 하는데 그 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거리. 최소 필요한 거리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게 부산 시내 안에서 이게 과연 기술적으로 저는 하여튼 그때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때. 그 민주당 김정춘 후보도 이 비슷한 이야기 하셨죠. 하는 것도 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아니 하이퍼루프 기술은 1,200km로 달린 거예요. 그렇죠. 시속. 네. 근데 부산은 땅도 좁고 그걸 1,200km로 달리면 설 수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한 300km 고속 전철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럴 거면 하이퍼루프를 들먹일 필요가 없잖아요. KTX 연장하면 되죠. 그렇죠.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언론 탄압이 시작됐어요. 그 부산 MBC의 빅벙크라는 프로그램의 예산 추적 프로그램에서 당연히 언론이 그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야 어디서 감히 이러면서 이제 법적으로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 부분은 지금 잠깐 설명해 주시죠. MBC인가 했는데 공약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이야기를 이제 분석 보도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저쪽에서 항의를 하니까 본인이 출연하든가 뭐 부시장이든 뭐 관계가 나와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 그렇게 타입책까지 제시했는데 그 정도 제시하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거부하고 법적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론 재갈 물리기 아닌가. 거의 뭐 지금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다 언론 탄압으로 좀 이야기가 그렇죠. 되고 있죠. 언론 중재위를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느 정도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어쨌든 정치적인 부분은 정치로 풀어야 되고 그죠? 이게 정무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까지도 이거를 시에서 좀 마음에 안 든다. 자기 어떤 그게 만든다. 이게 하나의 시초가 될 것 같다. 이게 그래서 우리 부산 지역위원장들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서로 우리 박형준 시장님이 좀 우리 윤석열 정부하고 비슷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법적으로 검찰권, 수사권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을 닮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좀 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뭐 비판적인 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막 몰리다 보니까 이제 별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특히 또 하나 더 우리 박형준 시장 실리가 없는 MOU의 그 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죠? 이게 MOU란 것이 투자양의 각서인데 이게 변호사시니까 그러니까 또 아실 거예요. 법적인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구속력이 구속력이 없죠. 부산시가 양의 각서니까. 양의 각서를 남발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진척 사업이 없습니다. 몇 개 있긴 한데 거의 뭐 일주일에 하나 정도 한 달에 몇 개 정도는 큰 대기업이든 뭐든 뭐 해가지고 다 이게 양의 각서가 항상 오가요. 양의 각서 남발의 시초가 요즘하죠. 요즘하고 양의 거죠. 그 부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부산을 사랑하시고 부산을 관심을 가지고 막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제가 느끼는 게 딱 하나가 이제 일반 시민들이 그런 애정과 이게 또 정치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정치가 독점화되고 기득권화되고 이렇게 되면 발전을 못해요. 경쟁도 치열해야 되고 이 부산의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이슈 또 아까 가도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열려있는 토론하고 시민들이 좀 더 깨어있을 때 저는 달라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장시간 토론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이 프로는 레귤러 프로입니다. 또 다음에 뵙는 걸로 하고 오늘 나오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한 콘텐츠를 만들려고 저희 센TV에 협찬해 주시는 곳이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 건립과 2030년 부산 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해 BNK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